여보, 얘기 좀 해. 말만 내 편 뼛속까지 남편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내 남자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퇴근하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토닥 위로하고 힘을 줘 이렇게 용기 내라 쉬반 당당하게 힘을 내라 쉬반 분리형 팬티 라슈반. 얼마 전 정부가 정규직 해고 유호권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경환 부총리는요. 최근 정규직에 대한 과보로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가 심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노총 출신의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예. 자, 정규직에 대한 과보 심각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께서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이 쉽게 오질 않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하사를 정규직으로 돌려서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격차가 크다면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자칫 실효성이 없는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죠. 예,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한 발언은 좀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말은 이러한 정규직 과보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위한 발언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어제 최경환 부총리하고 예.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최경환 부총리하고 좀 이런 앞으로 고용시장의 노동 문제 이런 거 또 사회적 대타협 이런 걸 가지고 예.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예. 어제 본인 취지는 이거더만요.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이런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지를 예. 지금보다 더 나쁘게 해가지고 그걸 삭감하고 또 줄여가지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해주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우리 고용 형태에서 비롯된 이 엄청난 차별과 불평등 이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이 빈곤 문제가 사실상 본질적으로 차고 들어가면 비정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 당신들은 이제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하고 예. 또 사내에서 복지 혜택도 너무 과하게 가져가지 마라. 정부는 정부대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전 국민에게 다 가고 있는데 예. 웬만한 대기업 같으면은 애들 그냥 영유아 보육비를 다 지급을 해요. 복지 제도로. 예. 그렇게 또 우리 사회에서 또 정부의 이 보편적 복지 혜택도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기업 부담, 정부 부담 이중적으로 된다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예, 의원님. 예. 그런데요, 이제 차별 철폐 해소에 방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 경제부총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년 60세 보장. 예.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년이 이렇게 60세까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예. 기업들이 사람 뽑기도 꺼려하고 그래서 비정규직만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4월 30일에 예. 정년 60세 연장법을 국회에서 이제 제가 그 법을 대표 발의하고 예. 법안 심사위원장으로서 그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늘리자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년을. 이 정년 연장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의 욕구였죠.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 날로 늘어난 중장년층을 복지의 수동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 혜택으로 계속 수혜자로 만든다면은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이런 국가 재정,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직 하면 기업에서 일하는 게 최대 복지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올해 초 있었던 기초연금 논란이나 현재 공무원연금 계획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정된 노후소득과 생활의 보증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평균 이 우리 근로자들이 대기업에서 이 정년퇴직 옷 벗고 나오는 나이가 말이에요. 53.7세예요. 예. 이 53.7세로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그 알량한 퇴직금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치킨집 내지 뭐 호퍼집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이 자영업자는 다 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 빈곤계층으로 지금 이제 떨어져 버려요. 예, 예. 그리고 정부의 복지 혜택 받아야 돼요. 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업에서 이 사람들의 고용 문제를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가져간다면은 그런 예. 사회적 부담을 질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의원님 그게 말씀은 정년 60세인데 그러니까. 예. 이거 정년 60세 가져간다고 해서 기업의 고용 유연성이 뭐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럼 옆에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 심지어 지금 70세 정년 연장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외국의 사례도 독일이고 뭐 전부 65세 다 가고 있는데 이걸 한국이 뒤늦게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지금 이 글로벌 이 경제 체제는 이 노동 조건에서도 맞지 않으면 탈락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최양경 부총리의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자기네들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방식의 정규직 대기업 노조운동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갈수록 이렇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만 한국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면은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 빈곤의 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요. 생산직이 평균 88천에서 뭐 많게는 1억까지 가는데 예. 대한민국 전체 지금 현재 생산직 경제활동 근로자 평균 임금이 4천에서 5천밖에 안 돼요. 예? 거의 2배의 임금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중요한 일도 하고 자동차 생산에 또 중요한 기술과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5만 명이 넘는 5만 명에 달하는 그런 대기업 노조군이라고 해서 예. 그 회사를 상대로 교섭력도 크고 협상 타결이 잘 안 되면 그 기업은 뭐 1조, 2조, 뭐 수십조의 경제 손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조가 파워가 있거든요. 예. 의원님 이런 그러면 노조들은 계속 임금 인상 올리면서 복지 혜택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조들의 비판 그러니까 정규직의 하향 평준화라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정규직 이런 대기업들이 자기 임금 복지 올리다 보면요. 예. 기업이 그거 맞추는 비용 부담을 전부 협력 하청 회사들 단가 줄이고 예. 협력 하청 회사의 정규직 현대자동차 가령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종사원들 수준만큼의 임금 또 복지 제도를 이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예. 계속해서 요원해지고 멀어지고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대한민국 이 산업 현장은 정말 불안정해지고 불평등해져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호소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운동이 물론 대기업 정규직 노동 운동가들도 그 구성원들의 고충과 애양 특성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고기업 임금 체계로 흐르는 사회가 돼버리면요. 예.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대려 대기업 정규직 고용이 안정된 이런 대기업 종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을 좀 인상을 좀 자제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협력회사 하청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복지 제도를 알겠습니다. 의원님 항상하는 데 쓰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큰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혜택이 궁극적으로 뭐 비정규직 보호라든지 혜택이 증가하는 방향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예. 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넌센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한 7년 전에 우리가 이 비정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채우면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그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법이 되려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면은 그 근로자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법으로 지금 통용돼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쪼개기 계약을 한다. 심지어 요즘은 3개월, 6개월, 막 9개월짜리도 계약 초기를 그러셔요. 예. 그 근로자들 가정경제 계획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비정규직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법의 도입 취지를 위배하고 예. 이렇게 잘못된 행위하지 말고 우리 대기업 정규직 이런 고임금 고복지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을 알겠습니다. 좀 줄여서 비정규직 이런 차별 개선에 좀 우리 기업이 쓸 거니까 예.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주세요. 그걸 정부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말이 맞는데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데 갑자기 뭐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 유연성이 돼야만이 지금 경제 위기를 의원님. 극복할 수 있다. 이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비정규직 관련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이제 이게 고육지책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예. 고육지책이란 말이 그러니까 기업이 2년마다 이제 2년 되면 원래 정규직 시켜주라고 만든 비정규법을 2년도 채 되기 전에 계약기간 갱신하고 그 사람은 다시 이제 계약해서 또 비정규직으로 2년 쓰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현실인데 예. 이걸 이제 고육지책으로 1년 더 늘려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 3년간 일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비정규 문제 저는 절대 그런 쪽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정기업이 60세까지 이제 늘어나는 정년 60세까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인사 재배치 문제라든지 예, 예.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어. 알겠습니다. 60세까지는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시간이 없어서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용 기간 차라리 한 늘리는 거. 10년 정도 하자고 들고 나와야지. 3년 개우 올리는 것은 이거는 알겠습니다. 맞지 않아요. 예, 3년, 10년 정도 올리면서 알겠습니다. 임금 근로조건 복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사용기간 늘리는 거 반대라는 입장. 네,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